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지 폭풍님, 진거리가, 제가 진거리라고 말을 해서 깜짝 놀라셨군요. 예, 우리 안진걸 소장이랑 저랑, 예, 중앙대 동기예요. 91학번 동기예요. 예, 둘이 같이, 돌멩이 던지고, 쇠파이프 휘둘렀던, 네, 예, 네. 그랬던 동기였습니다. 그 뭐 활동은 좀 따로 했어요. 각자 좀 따로 하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같이 활동한 동지로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친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진거리는 웬만하면 다 친해요. 네. 자, 제가 안진걸 소장 얘기는 제가 많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안진걸 소장하고 동기예요. 중앙대 동기예요. 91학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중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탄핵은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저는 이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너무 세상을 모른다라고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판결문에 서명을 못하도록 막았다. 더군다나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데 주심 재판관의 서명란을 없애버렸다. 이름 자체를 날려버렸다. 그러면 이게 과연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법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 본인들의 얘기를 생각해 보셔야죠. 이처럼 역지사지를 못하는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을 맡는다는 게 참 답답스럽습니다. 만약에 본인이라고 할 경우 본인이 주심으로 맡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결론을 내릴 때쯤이 돼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다른 다수 의견과 배치되었을 때 다수 다른 재판관들이 주심 재판관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서명할 것도 빼버리고 아예 관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둔다면 그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심각한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관들은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면 그 일은 과연 심각한 것인가 아닌가를 좀 찬찬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탄핵을 못한다. 그 불법의 수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탄핵할 수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풀어줬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관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판사들은 오죽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판결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연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결론이 나왔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죠. 모든 언론들이 탄핵이 기각됐다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탄핵의 이유가 있었다. 최재해가 기각되긴 했지만 탄핵당할 만한 일이 있기는 했다라는 점에는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습니다. 최재해한테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 점 결정문에 분명히 기록을 해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했다는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회 열람권과 결재권을 박탈한 겁니다. 지금 언론사 보도에 보면은 열람권을 박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열람권이 아니라 결재권이에요. 열람권뿐만 아니라 열람하고 결재하는 열람 결재권이죠. 요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열람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열람 결재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자, 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여달라라고 열람 요청을 했는데 이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국회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된다, 위법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위법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심각하지 않은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조은석 감사위원회 열람권과 결재권을 박탈했다. 자, 이게 이겁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그 표적감사를 맡은 주심감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표적감사를 맡았는데 표적을 딱 잡아가지고 전현희를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현희 때려잡지를 않은 거야. 이거는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니고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출퇴근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윤석열이라든지 감사원에 처음에 생각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현희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현희 위원장이 뭐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를 맡은 사람이 이 조은석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의 선배예요. 윤석열이 제일 힘들 때 함께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연수원 17기인가 그래요. 고대 출신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윤석열은 전현희를 내쫓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한 거였고 그 임무를 조은석 감사위원한테 맡겼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윤석열 뜻대로 안 한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 별 문제 없는 걸로 감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그 유병호인가 하는 사람하고가 미쳐 날뛰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내쫓다시피 합니다. 직무를 중단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라든지 감사 보고서 여기에 결재란을 없애버립니다. 조은석 결재란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상 이 조은석 감사위원회 직무를 방해한 거죠. 윤석열이는 전현희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동조를 안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하죠. 그것 때문에 조은석이 찍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러분,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법이죠. 그리고 결재란을 없앴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열람권이 없어졌다?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주심이야. 주심인데 윤석열 마음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일을 더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 말이나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짓을 했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은석 감사위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검사 시절부터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솔직히 좀 반맛 떨어져.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제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제가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는 위법이기는 하나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결정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사무 등 처리 규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심위원회 열람을 받아 감사 결과를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심위원에게 실질적인 열람 결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장이나 다른 감사위원이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주심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설령 주심위원회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나 다른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유효하게 진행 중이던 감사를 갑자기 일시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만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서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탄핵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심이야. 내가 이 담당자야. 근데 나를 배제를 했어. 나를 배제한 이유가 뭐야? 내가 진행한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내린 결론이 뒤집어졌다는 얘기거나 내가 내린 결론을 뒤집으려고 했거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고 단지 발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배제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죠. 멀쩡한 담당자를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담당자가 일 처리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결과를 강요했는데 담당자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둘 다 이게 불법이 아니겠어요? 둘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둘 다 심각한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지 않으니까 탄핵은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이거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죠 이거.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재판관이나 판사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법원장이 볼 때 이 판사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판사를 날려버린 거야. 다른 판사로 교체해버려. 그러면서 이 판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재판 업무에서 이 사람을 내쫓는 거야. 법정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서류도 못 보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판사가 알아서 하게끔 다른 판사한테 다 사건을 넘겨버려.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나요? 미쳤잖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헌법재판소 이게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대. 그래서 심각하지 않대. 이거 개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거를 자신의 업무에 대입을 해보면 금세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유 뭐 결제 좀 못하게 한 거 가지고 뭐 이게 뭐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요렇게 한 겁니다. 아니 왜 결제를 못하게 했겠어요? 결제를 못하게 했다라는 이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면 본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제 못하게 한 거, 요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왜 결제를 못하게 하겠어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거잖아. 업무 담당자 또는 결제권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내 생각하고 틀려. 그래서 어떻게? 그 놈을 내쫓은 거야. 틀린 놈을 내쫓은 거야. 그래서 결제권을 빼앗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조직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결제권만 빼앗았다고 해서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 이게 너무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상식이라고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게 참 참담하고 안타깝네요. 더군다나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날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도 날렸는데 감사원장까지 날려버리면 국정이 너무 휘청하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원장은 살려주자라는 어떤 정치적, 정책적 결론을 내리고 재판 결과를 거기에 끼워 맞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오는 거 보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윤석열도 기각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거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은 날아가는 게 확실해. 그런데 감사원장까지 날려버리면 국가 주요 보직 헌법기관이 두 군데나 뻥뻥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살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대통령을 날리니까 감사원장은 남겨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는가? 아주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결론을 끼워 맞췄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억지로 긍정적인 것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억지스럽게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웃기고요.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이 날아가는 판에 감사원장까지 날리기는 어렵다. 사실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준하는 지위예요. 사실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아가는데 최재해까지 날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날리더라도 최재해는 살려두자. 이런 걸 정무적 결정이라고 하죠. 정무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결정문,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을 끼워 맞추지 않았나. 이걸 보고 사정 판결이라 그러거든요. 사정에 맞춰가지고 결론을 내려준다 뭐 이건데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듭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런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은 일종의 사법 소극주의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이 너무 행정이나 정치 영역에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행정과 정치를 좌우하려고 들면 안 된다. 웬만하면은 사법은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사법 소극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사법이 적극성을 띠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혼란의 원인이 됐으며 정치적인 어떤 그 편향성이 논란이 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소극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와 행정 영역에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위반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세요. 법원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식 검찰의 독주. 그러니까 검찰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한 이후에 검찰이 그 정부나 정부 정책에 또는 정치 영역에 너무 많이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원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전 문제 여기에 왜 이게 그 검찰이 끼어들어요? 원전을 폐기를 하든 그거를 폐기를 하지 않든 그건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원전 폐기하면은 마치 나라를 망칠 것처럼 원전 폐기를 하면은 그 범죄가 되는 것처럼 검찰이 설치고 들었단 말이야. 이거는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억지로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좋은 면을 찾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참 답답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셨을 텐데 걱정하실 사항은 아직 아니라는 점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합니다.